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고요.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쿠팡 사태 피해자가 뭐 한국인 분들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 집단을 모아서 미국 내에서 조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그 미국의 법원이 이 해당 법인, 여기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제 입증을 하면 이 법무법인이 입증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어라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 한국보다 기업에게 좀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의 소송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즉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뱉어내야 될, 그러니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이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미국 법인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죠. 이쪽에서 기존의 유사 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 미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조금 더 일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지금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 이미 개설돼 갖고 아주 많은 인원들 피해자가 지금 현재 짓게 된 이 카페에서 소송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만 해도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 병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보상해야 될 금액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1000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저희 개인 정보 다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본사로서 이 지배구조, 실패, 공시효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operates under a fundamentally different system because punitive damages are available.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 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2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어지셨죠. 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입니다.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보하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과문을 재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페이지를 메신저로 공유하면 사과문 요약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뜹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사과문마저 광고로 이용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혜택과 특가라고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사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링크를 공유할 경우 메인 화면에 설명 페이지를 경유하는 구조라 기존에 설정된 기본 제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별도 사과 없이 미리 보기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첫 사과문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가 이틀 만에 삭제하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6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일보다 무려 18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안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었던 이용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탈팡 러시는 불가피하다.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결과는 탈팡이 불가피하다. 로켓 배송 등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흡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의 쿠팡 본사도 집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뉴욕에 있는 법인을 통해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일 새벽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측은 쿠팡 본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다른 로펌도 쿠팡의 주주를 모집하면서 공시의무 위반에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했고 직후 미국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5.3%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쿠팡 본사는 지난 2021년 미국 증시에 상장됐고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 금액은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 매출 800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